자, 부동산 경매 마스터 프로그램 이번 시간에는 경매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뭐 크게 세 파트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절차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권리 분석에 대한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낙찰 받게 되면 그 후에 사후 처리, 명도라고 하죠. 이런 절차로 나눠진다고 보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로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경매 신청이 이제 채권자로부터 경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법원은 그 진행 절차의 타당성을 좀 판단을 해서요.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경매 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 그 취지가 등기부에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되고요. 이렇게 등기가 되면 소위 말하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권리 행사라든가 현재의 소유자가 권리 행사라든가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고요. 어떤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 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을 들이는 행위 얼마든지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상대방이 다시 말해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 사는 사람이죠. 매수자가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했을 때 그 등기상에 경매가 개시된 취지가 등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안 사겠죠. 또 임차인도 돈을 빌려주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람도 경매 개시 결정이 이미 나 있다고 한다면 법률 행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은요, 법원은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첫 번째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그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이걸 팔아서 채권자의 채권이 어느 정도라도 만족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나중에 입찰 절차에서 첫 번째 1회차 매각 절차에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관한테 현황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 기관이나 현황조사 명령을 받은 그 집행관은 그 의뢰나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그 평가서를 그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상 감정평가라는 것은 경매 개시 결정이 나고 거의 보름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절차 쭉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입찰자 입장에서 공부를 한다고 봤을 때 입찰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는 최소한의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입찰을 하는 시점에 표시되어 있는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것은 이미 6개월 전, 적어도 뭐 길게 진행되는 것들은 뭐 2년 전, 3년 전의 감정평가 금액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 금액을, 입찰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황조사라는 것은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이 부동산의 현황이 뭐 등기상으로는 존재하는 걸로 나오지만 지난 홍수 때 뭐 멸실이 됐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이때 현황조사를 나가는 집행관은 공권력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문을 두들겼는데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거짓으로 진술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황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도 100% 신뢰하고 입찰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배당 요구도 할 것이고요. 그 절차에서 또 하자나 미흡한 상황이 발견이 되면 그거를 또 보정도 할 것이고요. 이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아까 입찰까지는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에서 모든 준비가 끝나고요.
입찰을 준비할 만한 준비가 끝나고 하자가 없게 되면 매각기일을 잡고요. 매각기일을 잡은 날로부터 14일 전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되면은요, 그때야 우리 일반인들은 이 부동산과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들은 이때 처음 저 부동산이 매각이 되는구나, 경매가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각이 공고되면 이때 법원에 제출됐던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가 공고가 되고요. 어디서 공고를 볼 수 있냐 하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료고요. 여기에는 14일 전에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경매가 다 공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어떤 부동산이 지금 경매로 매각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설 사이트를 더 많이 보기는 하죠. 그럼 무료 사이트도 있고 유료 사이트도 있습니다만 무료 사이트와 유료 사이트 약간 정보의 퀄리티에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무료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뭐 검색 기능이나 아니면 좀 일반인들이 보기에 좀 더 이렇게 눈에 다 시인성이 좋게끔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사설 사이트를 보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7일 후에 지금 보게 되면은요, 입찰하는 날을 우리가 디데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14일 전, 7일 전, 그 다음에 입찰 당일, 7일 후, 14일 후 이런 식으로 일주일 단위로 계속 무슨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만약에 5일 단위거나 6일 단위면은 요 중에 하루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걸릴 수 있겠죠. 그죠? 그 법원은 당연히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요. 한 번 화요일이면 계속 화요일, 한 번 수요일이면 계속 수요일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일단 매각 공고 시점에서 기본적인 서류들이 공개가 되기는 합니다만 요 입찰 7일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가 공개됩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권리 분석을 나중에 공부하게 될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의 80% 정도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상에서 뭐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또 뭐 법정신상권의 문제는 있는지 유치권 신고된 게 있는지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그 임차인의 어떤 보증금이라든가 전입신고일자라든가 확정일자 여부 또 배상요구 여부 이런 것들이 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는 요 매각물건 명세서가 가장 뭐 중요한 서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의 내용이 현황과 달라서 입찰자가 손해를 봤다. 이거는 법원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만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신뢰하고 입찰한 사람이 손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원이나 담당 공무원의 어떤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공신력이 있는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일단은 확인을 하시고요. 요 일주일 사이에 입찰하기 전 요 일주일 사이에 현장에 나가서 현황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내가 직접 조사했던 내용이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좀 참고해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지 뭐 내가 조사한 거는 이렇게 나왔는데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나는 이렇게 봤지만 법원에서 공개한 서류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으니 이게 맞겠지.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입찰을 하는데요. 법원에서 진행을 하죠. 자, 우리는 지금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매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는 장면들이 있죠. 어떤 골동품을 파는데 이 물건 경매 입찰하실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래서 뭐 1억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1억 500, 저기서 1억 1000 이렇게 부르는 호가 경매 방식,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부동산 경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입찰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가면은요,
뭐 종이 금액을 써서 내는 그 서류도 입찰표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입찰표를 집어넣는 봉투에도 그 입찰 봉투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입찰 보증금 다 입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호가 경매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부르는 사람들의 어떤 실시간으로 그 사람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부작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경매 방식, 노출되는 경매 방식보다는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금액을 적어서 기재를 하고요. 입찰을 종료한 다음에 하나씩 개봉을 해서 누가 더 높은 금액을 썼는지 확인하는 그런 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법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오전 10시에 법원을 개정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10시까지 입찰표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시 전에 가봐야 밖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법원 문을, 그 법정 문을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10시에 법정 문을 열고요. 들어가게 되면 뭐 간단한 절차,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집행관 분들인데, 집행관 분이 경매 절차에서, 입찰 절차에서 주의사항이라든가 뭐 꼭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공지를 하니까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제출해야 되는 입찰 관계 서류, 입찰표라든가 입찰 보증금 봉투라든가 또 입찰 대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나눠주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받아서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법정 한쪽에 우리가 그 투표할 때 가보면은 투표 하는 뭐라 그러나요? 부스가 있죠? 뒤에 커튼 쳐져 있는 그런 형식으로 입찰표 기재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셔서 입찰표를 남들이 보지 않게 기재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쓰기가 좀 번거롭다라고 한다면 요 서류를 들고 법원 안에 있는 어떤 구내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데 있는 카페로 나와서 거기서 기재를 해서 써갖고 들어가서 제출을 하시는 게 더 편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요때부터 입찰을 개시를 해서요. 요것도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11시 10분 또는 20분까지 입찰 시간을 주는 법원이 대부분 많습니다. 요 시간은 분명히 엄수를 해야 되고요. 일단 요 시간이 되면 앞에서 집행관이 더 입찰표를 제출하실 분 계신가요? 물어보고요. 그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입찰 종료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있은 후에는 뭐 예외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요. 반드시 시간을 지켜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입찰을 진행을 했는데 그날 유효한 입찰표가 제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입찰표를 제출을 하지를 않았다든가 아니면 한 명이 제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요건에 맞지 않는 기재를 해서 그 입찰표가 무효가 됐다.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 행위가 없었던 걸로 보는 게 무효입니다. 그래서 입찰표가 제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입찰표가 무효 처리가 되면 결국에는 하나도 그 입찰표를 제출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아무도 제출하지를 않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여기서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한 입찰표가 하나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찰 기일을 요 날로부터 약 5주, 분명히 법률적으로 5주라고 표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약 5주 후에 다시 그 다음, 요번에가 1차였다라고 한다면 다음은 2차가 되겠죠. 요번에가 2차라고 한다면 다음에는 3회차가 되겠죠. 다음 회차의 날짜를 5주 후쯤으로 잡아서요. 그날 14일 전에 다시 매각 공고를 하고 요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 나갑니다. 자, 입찰 절차에서 낙찰이 됐다. 유효한 입찰표가 하나 이상 제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혼자 뭐 단독으로 응찰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당연히 낙찰자가 될 것이고요. 2명 이상의 그 입찰자가 입찰표를 제출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중에 더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되겠죠. 뭐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시장에서는 낙찰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낙찰이 되면은요, 그 즉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여태까지 진행됐던
입찰 절차에 어떤 하자는 없었는지, 혹시 간과하고 누락시킨 절차는 없었는지 법원 자체적으로도 스스로 리뷰를 한번 하고요. 아니면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법원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사실을 첨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죠. 이 경매 사건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불허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왜 허가를 결정했나요? 불허가로 바꿔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 이런 경우에 의견서가 제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요 일주일 동안 그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아무런 의견서도 제출되지 않고요. 또는 의견서가 제출됐지만 법원이 무시할 만한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의견서든가 또 법률 절차상, 경매 절차상 하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게 되면은요, 매각 허가 결정을 내게 되고요. 만약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불허가 결정이 나게 되면은요, 요날 낙찰받은 이 효력이 소멸되고요. 다시 날짜를 잡아서 여기서부터 또 다시 진행을 합니다. 물론 불허가의 사유가 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치유를 해서 다시 내놓겠죠. 이때 불허가 난 사유가 낙찰자한테 그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요 입찰 당일날 보증금 10%를 냈던 거를 돌려주지 않고 법원이 몰치를 하고요. 낙찰자의 잘못은 전혀 없고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불허가 결정을 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은 돌려주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어쨌든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이 났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또 불복할 수가 있죠. 요것도 경매도 민사 소송 사건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다. 그럼 2심 청구하고 2심에서 패소했다. 그럼 또 3심 대법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매도 민사 소송 사건이다 보니까 그 소송 사건의 판사가 내린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판사님 그렇게 판결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판결을 하셨나요? 라고 해서 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그 항고 기간이 일주일 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 여기서 났던 요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에 대한 확정이 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요 일주일 동안 아무도 그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고장이 제출되지 않거나 혹은 항고장이 제출이 됐는데 판단을 해보니 이유 없다.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요때 났던 허가 결정이 확정이 나고요. 그렇게 확정이 된 날로부터 3일 안에 그 잔금 기한을 법원이 정해줍니다. 3일 안에 잔금 기한을 정해준다는 얘기는 3일 안에 잔금을 내라라는 결정을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3일 안에 언제까지 내라라는 기한을 정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정해주는 거 보통 4주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4주라고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4주 정도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날 낙찰을 받아서 일단 2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3일 후에 잔금 기한이 잡힌다고 한다면 약 17일 정도가 지나는 거고요. 그로부터 4주니까 결국에는 내가 낙찰을 받는다면 낙찰 받은 날로부터 한 달 반 안에는 잔금이 다 완납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은요, 비로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나한테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